그리고 잘못됐네. 이거 새네. 안녕하세요, 플론스룩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에어컨 가스를 넣은 거에 대한 에어컨 라인 압력을 측정도 해보고 냉매가스 넣는 방법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원인은 있는데 결과로서 봤을 때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일단 제품부터 소개를 하자면, 이건 이제 알리에서 구매한 이제 에어컨 매니폴드 게이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압고압 게이지고요. 이 본네트에 걸어주는 요거는 이제 본넷걸이에요. 이거는 밸브 쪽에 에어백이 할 때 쓰는 이제 에어백 용도의 리무버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호수가 3개가 있거든요. 이제 파란색이 저압 라인이고 빨간색이 고압 라인, 이 노란색이 이제 에어컨 가스랑 냉매 오일을 주입하는 그런 에어컨 호수입니다. 저번 작업에 크랙이 가가지고 쿠팡에서 커플러를 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이라고 클로즈라고 글씨가 써 있는데, 처음 다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열고 닫는 데 있어서 혼동하지 않고 이런 타입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냉매가스 종류입니다. 이게 이제 국산 MK 제품 R134A거든요. 230g 들어있고 부족한 가스를 보충하고 나머지 잔량을 향후에 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알리산 제품인데요. 예전에는 개인한테도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고 업자를 통해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한번 개봉하면 다 넣던가 남은 잔량은 이제 대기 방출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세 번째 제품은 미국산 프리차지라는 그 냉매가스거든요. 여기 보시면 113g에 냉매 오일이 4온스 가량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냉매가스 캔을 터트릴 때 쓰는 이거 냉매캔 밸브거든요. 요게 이제 냉매가스 종류에 따라 이 밸브가 전부 다릅니다. 이 규격과 사이즈가 전부 달라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요거에 맞는 사이즈를 잘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 에어컨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요런 이제 토출 온도계도 있습니다. 에어컨 냉매가스를 넣으려면 기온과 습도에 따라 넣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도 습도계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를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습도는 낮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외기 온도가 지금 45도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제 53도 정도 되고요. 날씨 무지하게 덥습니다. 이날. 이거는 이것도 알리에서 구매한 에어컨 가스 탐지기예요. 제 영상 중에 이제 이거 제품 소개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냉매 오일 양과 상태를 측정하는 필터거든요. 냉매 오일이라는 건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 작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 가스랑 냉매 오일이 섞여 있는데, 필터를 이제 저압 라인을 누르면 가스는 방출이 되고 냉매 오일만 필터에 묻게 되는 원리입니다. 사용 방법은 시동을 먼저 걸고 에어컨 최대 풍량, 최저 온도, 실내 모드로 두고 하시면 되고요. 다른 차종도 마찬가지로 이 저압 라인은 일반적으로 엔진룸 왼쪽에 위치해 있어요. 알루미늄 파이프가 굵은 관 L, 고압 라인은 밑에 얇은 관 H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압, 고압 캡을 열었을 때 치익 소리 나면 부치가 샌다고 보시면 돼요. 제 차는 지금 고압 라인에서 치익 소리가 났거든요. 저압 라인에 냉매 오일 측정 필터를 이렇게 2, 3회 반복해서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냉매 오일이 이렇게 묻거든요. 여기 보시면 냉매 오일이 25%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나오죠. 이게 냉매 오일 색상인데요. 맨 위가 검갈색처럼 되면 냉매 오일이 썩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경우는 에어컨 라인에서 쇳가루가 돌아다니는 확률이 높거든요. 제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냉매 오일이 상태가 지금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에어컨 가스 탐지기거든요. 이 에어컨 가스 탐지기 편에 보시면 이제 제 댓글에 자꾸 오류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테스트 하실 때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하시던가
이 지금 여기 외부적인 요소가 있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거든요. 이런 데서는 저렇게 컵을 대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찍으실 때도 이제 너무 깊게 막 붓을 찍을 필요는 없어요. 센서에 감이 안 되거든요. 알리에서 이 제품이 4.72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하나로 따지면 한 6, 7천 원 정도 하는데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감도면은 이 가성비 엄청 좋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고압 라인에 약간 새는 것 같거든요. 삐비비비비 거리면 이렇게 새는 겁니다. 아까 그 냉매 오일 측정 필터잖아요. 이 밑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묻어 나오면 냉매 오일이 이 정상 수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아무튼 참고할 만한 상황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엔진룸으로 와서 이렇게 위를 쭉 보시면 본넷 좌측에 저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여기 표 보시면 타입하고 이제 HFC134A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 종류고요. 그 밑에 0.5kg, 0.05 이렇게 나오는 거는 500g에 50g을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어컨 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르노차들이 에어컨 냉매 오일이 점도 지수가 좀 높거든요. 이 PAG46이 엔진오일로 따지면 이제 OW20, PAG100이 OW30, PAG488이 OW4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르노차들이 일반 정비소에서 에어컨 가스를 충전하거나 이제 플러싱 작업 시 보통 이제 PAG100이나 46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SM 오토몰에서 냉매 오일을 사서 이 점도 지수가 좀 높은 PAG488을 넣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냉매 오일 측정 필터가 25%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차 컴프레셔 오일은 150ml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25%가 37.5ml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실 때 이 매니폴드 게이지를 저기 본넷에다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그 에어컨 호스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해 주시면 돼요. 퀵 커플러로 미리 이렇게 호스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게 미리 연결을 해야 장착할 때 이제 선이 안 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밸브도 전부 클로즈 상태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퀵 커플러 이제 결합하는 방법은요. 조기를 눌러주시면 안 돼요. 여기 까 뒤집은 다음에 저기 저업 라인에다가 딱 결합하시면 되거든요. 이 결합이 딱 되면 소리가 납니다. 지금 소리 났죠? 저기 이제 잘 결합이 된 거예요. 이 고압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저게 지금 잘 장착이 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소리가 안 났거든요. 그죠? 고압이 이 저압보다 이 토출장이 엄청 세요. 팍 튀더라고요, 가스가.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다시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 났죠? 저렇게 소리가 나셔야 돼. 저게 잘못하면 또 구치지가 손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장착이 다 되셨으면 저압 라인과 고압 라인 밸브를 열어줍니다. 열어줄 때도 손에 힘을 빼고 살살살살 돌리면 이제 끝까지 딱 열리거든요. 또 너무 무리하게 돌리면 저게 또 이제 밸브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작업이 다 세팅이 완료됐으면 차 안으로 들어와서 에어컨 온도를 최하로 놓고 송풍을 최강으로 놓은 상태에서 실내 모드로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냉각수 게이지가 완전히 올라갈 때까지 한 5분 정도 가까이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온도계로 지금 토출 온도를 이렇게 측정해 보시면 되거든요. 현재 지금 23.8, 23.1 계속 내려갑니다. 현재 지금 14.3까지 지금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냉각팬이 이렇게 도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컴프레셔가 붓고 떨어지는 상황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본넷을 못 여신 분들은 이제 실내에서 에어컨이 붓고 떨어지는 그 리사이클 시점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요게 지금 딱 정지된 상황이거든요. 에어컨이 꺼진 상황이에요. 지금 다시 붙었죠? 이거를 확인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운전석에 앉아서 최하 온도로 놓고 에어컨 1단으로 틀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1초 정도 붙었다가 5초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에어컨 가스 양이 많으니 저번에 넣으니까
한 31초까지 눕거든요. 이게 길어졌습니다. 이 사이클 구간이. 근데 이게 냉매가스가 부족하면은 이 사이클 구간이 짧아져요. 이렇게 이제 시동을 켜고 냉각수 게이지가 완전히 올라갈 때까지 5분 이상 이렇게 놔줍니다. 그럼 이제 저압이랑 고압 라인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거든요. 이따 이제 에어컨 라인 고장 진단법을 할 때 저 게이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저압이 쭉 빨리면서 이제 내려가고 고압이 쭉 올라가거든요. 지금 현재 온도가 36도에다가 습도가 지금 40입니다. 이 표는 구글에서 제가 퍼왔거든요. 지금 36도라고 했잖아요. 저 노란색 위쪽을 보시면 지금 밑에는 저기 화씨예요. 우리나라 섭씨고. 미국 애들은 이제 화씨 단위로 넣거든요. 그리고 그 우측이 이제 20에서 40% 습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46, 50 PSI, 그리고 고압은 이제 190에서 203 PSI를 정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에어컨 가스를 45 PSI에서 이게 넣은 거예요. 고압은 이제 210 PSI 나오거든요. 이 냉매가스 양을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그 표 보시면 한여름에는 저렇게 45 PSI까지 넣어도 이 정상으로 봅니다. 에어컨 라인 압력에 따른 이제 고장 진단표거든요. 지금 저압이 KGF 단위로 나왔는데 저거보다는 이제 PSI가 좀 더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환산을 해놨거든요. 저압은 21에서 28 PSI, 고압은 206에서 213입니다. 이게 냉매가스가 이제 상태가 양호한 거예요. 이 저압 PS 단위가 좀 낮은 거 봐서는 이게 이제 초여름 정도 날씨에 이제 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냉매가스 충전량이 부족한 경우거든요. 저압과 고압이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11 PSI, 고압이 지금 113에서 128 PSI거든요. 이럴 때는 냉방 상태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출구가 이제 거의 차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인이 이제 냉매가스 누설이라든지 팽창 밸브가 이제 막혔다든가, 이 팽창 밸브 보면은 이제 그 저압 라인 쪽이 막 고무가 이렇게 오그라듭니다. 그럼 그 팽창 밸브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시버 드라이브가 막힌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배관에 그 리시브 드라이브는 건 뭐냐면 배관에 이제 수분이나 불순물을 걸러주는 그런 장치인데 이게 오염 시에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냉매 충전량이 많은 경우거든요. 이 저압과 고압 게이지가 높아요. 지금 보시면 36 PSI, 284 PSI거든요. 이렇게 냉매가스가 많이 들어가도 냉방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콘덴서 핀이 불량이라든가 뭐 여기 보시면 냉각팬이 불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콘덴서를 세척해 본다든가 뭐 이렇게 팬벨트를 점검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에어컨 시스템 내에 이제 공기가 혼합된 경우거든요. 에어가 찬 경우입니다. 이 저압이 높고 고압이 또 높아요. 36 PSI에 327 PSI. 이때도 냉방 상태가 불량이거든요. 차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압 파이프를 손으로 만져봤을 때 이게 차갑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에어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 작업할 때 뭐 재진공 작업을 해서 냉매가스를 다시 뭐 충전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이 컴프레셔가 오일이 오염됐는지도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뭐 리시브 드라이버를 교환하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번째는 에어컨 시스템 내에 이제 수분이 혼입된 경우입니다. 이 저압 같은 경우는 게이지가 이제 낮거나 이게 심하게 떨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 고압 같은 경우는 이제 낮거나 심하게 또 떨려요, 게이지가. 그래서 보시면 21 PSI 그리고 고압 같은 경우 99에서 213 PSI를 보거든요. 이 상황은 어떠냐면 에어컨 냉방 상태가 주기적으로 차거나 차지 않고 막 이런 거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매니폴드 게이지 압력이 가끔 떨어졌다가 또 정상 압력으로 올 때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또 뭐 재진공 작업해서 냉매가스를 충전해 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에어컨 시스템 내에 냉매가스가 이제 순환하지 않을 때거든요. 이 저압이 아주 낮고 고압도 낮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85 PSI로 나오는데요. 이때도 이제 냉매 상태가 부족하고 차갑지가 않고요. 가끔 차가울 때가 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팽창 밸브 구멍이 막혔음으로 나오거든요. 동결, 먼지 및 이물질로 막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수분을 제거하고 재진공 작업을 해서 냉매가스를 이제 충전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뭐 먼지 제거도 있고 팽창 밸브를 분해해서 에어로 청소하고 뭐 교환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컴프레셔 압축 불량이 오거든요. 잘 보시면 이제 저압이 56에서 85 PSI 높아요. 그 고압
기압은 지금 낮아요. 99에서 14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냉방 상태가 부족하고 차갑지가 않아요. 이 원인은 컴프레셔 내부 누설로 나오고요. 또 압축 불량으로도 나옵니다. 이땐 컴프레셔를 수리하거나 이제 교환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에어컨 라인 고장 진단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이 안 나왔어. 저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게이지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표를 보시고. 다음은 냉매가스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냉매가스 밸브거든요. 저 핀이 안으로 들어가게 돌려줍니다. 저 잘못 돌릴 경우는 이제 냉매가스가 터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밸브 방향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헷갈려 하신 분도 있거든요. 저렇게 결합해 주시고, 결합이 다 되셨으면 이 저압 라인과 고압 라인 이제 퀵커플러를 열어줍니다. 이 매니폴드 게이지 저압 라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고압 라인은 저 여시면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저거 열게 되면 저기 역류해서 거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절대 주입하실 때 여시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냉매가스 캔을 터트리는 거거든요. 지금 터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뭐 몇 그램 안 남았는데 한 30g 정도 남았나? 그걸 좀 영상이 없어서 지금 다시 촬영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기 지금 에어백이 밸브거든요. 저걸 아까 그 리무버브로 해서 에어백을 해줍니다. 이 에어컨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밸브를 한 2, 3회 정도 가스를 분출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안에 에어컨 라인 안에 에어가 빠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시동을 켜고 아까 전에 이제 최하 온도, 최강 송풍으로 해서 실내 모드로 놓고 해서 시동을 켜주시면 돼요. 그럼 저렇게 에어컨 라인에 가스가 이렇게 저압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스가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엑셀링을 한 RPM 한 2000 정도로 훅가시를 이렇게 길게 한번 주시면 에어컨이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량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약간 가스가 좀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저압 라인 그 밸브를 약간 이렇게 잠갔다가 다시 또 풀어줬다가 잠갔다가 풀어줬다가를 반복을 해서 이게 게이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계속. 지금 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씩 14만 킬로 탔거든요. 이 에어컨 가스를 주입해도 이 전후 온도가 지금 동일한 상황이에요. 가스를 넣기 전에도 지금 9도 10도 정도 나왔거든요. 냉매가스를 넣어도 이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저압 고압 게이지는 지금 정상인데 이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노후 차량 치고는 이제 정상 온도인 것인지 아니면 더 고장날 때까지 타다 보면 증상이 나오는 것인지 지금 판별이 정확히 안 서거든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에어컨 라인에 이제 뭐 공기가 들어가서 뭐 뻥압력이라고 하거든요. 정상 압력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냉매 오일이 부족해서 컴프레서 성능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냉매가스 누설인 것인지가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 정확히. 그 영상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냉매가스 주입하면 이제 온도가 4도 5도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에어컨 시스템은 정상이고 단순히 냉매가스 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가스만 넣어도 온도가 떨어져요. 제 차는 지금 14년 됐기 때문에 사실 에어컨이 고장나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은 에어컨 가스를 좀 그 텍스트 값 있잖아요. 아까 28 PSI 값을 빼서 맞춰 놓고 게이지도 보고 냉매 오일이 들어간 이 제품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는지. 저는 한 7도 정도만 나와도 좋거든요. 이거 보니까 이제 시간을 갖고 컨덴사 저고압을 전체적으로 냉매가스가 새는지부터 이제 확인해 보고요. 2차, 3차, 4차까지 시행착오를 좀 하고 시즌이 끝나면 내년에도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도, 10도 나와도 USB 선풍기 틀고 이제 냉풍 시트 트니까 덥진 않았거든요. 이번 여름엔. 그래서 이제 9도, 10도 정도가 에어컨 뭐 온도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 덥거든요. 에어컨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 차량은 이제 지인 차량 이제 QM3 14년식 10년대 노후 차량인데요. 에어컨 바람이 안 나와서 일반 정비소에서 컨덴서랑 재생 컴프를 교환한 차량입니다. 지인이 바빠서 이제 매니폴드 게이지를 사용을 못 했는데요.
에어컨 토출 온도를 이제 측정했는데 6.9도가 나옵니다. 이 결과적으로 볼 때 에어컨 정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보통 정상 온도가 4, 5도로 봤을 때 이 지인분은 좀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단 틀고 다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비 경력도 없고 정비사도 아니지만 차는 제가 예전부터 오래 탔거든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 노후 차량에 한해서 컨덴사 누설 교체라든지 이 컴프 교체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두 가지를. 잘 모르면 이거 두 개만 교체해도 거의 한 80% 이상은 먹고 들어가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에어컨 다이는 올해는 좀 그렇고요. 내년에 컨덴서든 뭐든 에어컨 다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가 노후화되니까 와, 이거 자가정비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